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 대기업 가기 장고입니다. 네, 이번 비디오는 이제 코딩 테스트 공부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딩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우선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풀면은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이거는 이 코딩 테스트는 내가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몇 번 문제 맞았고 틀렸고 이런 게 보여서 시간이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시간에 굉장히 쫓기는 시험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코딩 테스트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이에요. 적절. 내가 처음에 알고리즘을 잘못 선택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꼬여서 풀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에 쫓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제 상황이라면 이렇게 풀다가 안 되네? 그럼 다른 데 풀어야지. 근데 이미 30분이 지났어. 그렇게 해서 이제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채점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채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입력 값을 넣어놔요. 그럼 내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각각의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그 출력 값이 맞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계속 모두 통과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통과해야 맞는 걸로 나오고요. 하나라도 틀리면은 이제 그 문제는 틀린 걸로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럼 이제 제가 그 방법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각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 코딩 테스트는 이제 여러 개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먼저 각 알고리즘마다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쩔 때 사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한 대표, 기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 기본 문제를 보면서 이 코드를 따라해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안 보고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외운 다음에 이제 유사한 다른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죠. 이제 백준에는 각 알고리즘마다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선 10개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하루에 이제 몇 과목씩 돌아가면서 풀어야 돼요. 이제 코딩 테스트는 특성상 안 하면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만 하면 까먹게 되니까 하루에 몇 과목씩, 뭐 두 과목씩, 뭐 한두 문제씩, 총 네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몇 과목씩 돌아가면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에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시험 환경에서는 보통 한 문제에 30분 정도가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있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걸 잘 모르겠다.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감도 안 온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인터넷을 보시고 그냥 그 풀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다음에 안 보고 풀어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문제를 계속 끙끙 잡고 오래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게 어떤 창의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 주어진 문제를 시간 안에 해결하는지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30분 넘기지 않고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틀린 문제를 복습하면서 반복하는 건데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한번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다음에 안 틀릴 때까지 계속 풀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네, 나를 이제 실전 상황에 노출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코테는 시간에 쫓기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 날 노출시키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멘탈도 쉽게 나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제 스터디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스터디, 이렇게 줌에서 온라인 스터디 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2시간 정도를 문제를 풀고요. 이때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각 2시간 문제 동안 문제를 쫓기는 상황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이제 내가 문제 푼 거를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어떻게 풀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알고리즘을 선택을 한 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내가 이 풀이 방법을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그 연결 과정을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면 좋고요.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은 뭐 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오픈 카카오톡방을 가도 되고요. 거기에도 대기업 그 IT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줌으로 스터디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OKKY, 오키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스터디를 구해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딩 테스트 필수 알고리즘 10개를 제가 선정해 봤는데요. 이제 이것만 알아도 코딩 테스트의 90%는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알고리즘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나는 조금 불안하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하나, 두 개씩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은 이 알고리즘만 공부해도 웬만한 코딩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언어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풀기 위해서 언어를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파이썬을 추천해요. 파이썬을 추천하는 거 이유가 우선 언어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문자열 다루기가 쉬워요. 근데 코딩 테스트에 문자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C불불을 했을 때는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C불불로 코딩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직접 구현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시험 환경에서 내가 그 스플릿 함수를 직접 구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만큼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파이썬, 웬만한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파이썬을 추천하고요. 파이썬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다른 뭐 자바나 C++이나 이런 것들은 컴파일 언어인데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디로는 파이참을 추천하는데요. 아이디가 뭐냐면은 이제 뭐 코드를 이제 뭐 메모장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짜는 프로그램을 아이디라고 하고 이 중에 가장 범용적이고 많이 쓰이는 파이참을 추천할게요. 자, 그러면 코딩 테스트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풀기 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은 코드 시간에 쫓겨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지 않고 이제 풀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아니면은 되돌아오면서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절대 풀면서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주석으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쓴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어떻게 풀지를 먼저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복잡도는 이제 내가 설계한 방법이 그 시간 복잡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한번 필터링하는 과정이고요. 보통 컴퓨터가 1초에 한 2억 개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산이 2억 개가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 구조인데요. 내가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할지를 미리 계획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코드를 짜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20억이 인트 데이터 타입은 20억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쓰레기 데이터가 되거든요. 더 이상 그 데이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억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꼭 코딩 테스트 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주석으로 쓰고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도 앞으로 이 각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앞에 같이 작성하면서 풀 계획이에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부 환경을 설명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크게 백준이랑 프로그래머스가 있어요. 백준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이쪽에서 푸시면 될 거고요. 프로그래머스는 실제 시험 환경을 체험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네이버, 카카오, 라인 모두 이제 프로그래머스에 외주를 줘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이 환경에 맞도록
하도록 이 프로그래머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그러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백준 페이지 먼저 볼게요. 네, 백준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이 문제에서 알고리즘 분류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분류에서 각 알고리즘마다 제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가장 처음에 할 게 BFS 문제거든요. BFS가 Breadth First Search의 약자인데 이 너비 우선 탐색에서 이제 하나씩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이 맞은 사람이 많은 것들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검증된 문제라서. 그래서 맞은 사람이 지금 정렬이 돼 있는데요. 맞은 사람을 가지고 정렬을 해서 이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 문제의 난이도인데요. 지금 여기는 브론즈, 그리고 여기는 실버. 그래서 이 숫자가 낮을수록 1일수록 이제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머스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직접 코딩 테스트를 보는 환경을 연습해 보는 건데요. 코딩 테스트 연습에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문자열 압축이나 뭐 각각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카카오 기출문제를 직접 선택을 해서 이제 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호텔 추세는 아이디에서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디버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돌아갈 때, 예를 들면은 뭐 포르프에서 내가 이 포르프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일이 확인하려면 보통 디버거를 쓰는데 이제는 그거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콘솔로 직접 프린트해서 내가 보면서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는 방법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사용하는 각 10개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기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